안녕하세요. 최성애입니다. 오늘의 지구 시민 이야기는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책을 쓰신 김복득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이분을 지구 시민으로 선정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끝에쯤 되면 그 뜻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요, 1918년에 태어나서 10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추려보자면 통영의 가난한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복을 많이 받고 잘 살라고 복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많던 아버님께서 이분 12살에 가난으로 돌아가시게 됐고요. 장녀로서 이분은 12살에 이제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 거죠. 그 어머니도 어촌 마을에서 그물을 고치는, 꿰매는 그런 일을 했고, 그걸로는 아무리 일을 해봤자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같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동생들도 학교도 보내줄 수 있다는 이런 그 희망을 갖고 그 말에 속아서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정말 공장에 취직시켜주는 줄 알고 갔다가 정말 뜻밖의 일을 당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중국과 필리핀을 끌려다니면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4년 동안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빅토 프랭클 박사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뭔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견뎌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굉장히 걱정이 됐던 게 공장 간다고 취직한다고 갔던 딸이 연락도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진짜 애가 타고 걱정이 될까. 나는 빨리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동생들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어떻게 고생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기다리던 딸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요. 동생들도 다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 이후에 정말 20년간 아주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과거를 안 그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리고 너 때문에 창피하다는 둥, 또 그 일본군한테 그렇게 모진 고생을 당하는 동안에 몸도 망가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고, 진짜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를 알까봐 너무나 막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우리 알아볼까요? 원래 이 할머니께서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걸 책으로 쓴다? 그거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할머니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글자 한자 못 배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처음엔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로 주변 사람들, 특히 양아들이긴 하지만 그 양아들네 가족이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내가 입 다물고 혼자 안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하는 데를 참가하게 되었대요. 그것은 이 할머니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른 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후 한 명씩 죽고 사라지는 위안부들을 위해서 나라도 역사를 위해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용기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차츰 이제 일본에도 알려져서 나고야라는 시에서 그 아프고 힘들었던 증언을 하자 많은 일본 여성들이 흐느껴 울었고요. 어떤 일본 부부는 이 할머니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러한 위로의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침묵이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당당히 세상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통영에서도 많은 위로 편지를 받았대요. 특히 여학생들의 편지가 제일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요, 난 평생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정말 그 큰 고통을 받았지만 고향에 와서도 열심히 번 돈은 남편 약값과 병원비로 다 썼고요. 그런 나의 가난함에 그리고 또 외로웠던 나의 생활에 위안을 준 것은 주말마다 찾아오는 여고생들이었다고 해요. 이 여고생들은 와서 할머니가 혼자 고생하면서 외롭게 사시니까 집도 치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같이 밥을 먹어주면서 이렇게 말동무도 되어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학생들 공부할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다고 하죠. 마음속으로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래, 꿈도 많고 정말 좋을 때다. 일본군에 짓밟힌 내 청춘은 어디서 찾을꼬.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조금씩 아껴서 콩나물 팔고 파 팔고 이렇게 시장에서 멸치도 팔고 이렇게 조금씩 그 돈을 모아서 저축했던 돈을 통영여고에 모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통영여고 교장실에서 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 장학금으로 전달되는 그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 2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큰 돈은 아니다. 난 못 배웠다. 그래도 너희는 많이 배워라. 내가 너희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는 거야. 어렵게 모은 돈이지만 내가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 그래도 많으나 적으나 내 마음을 받아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할머니들의 다양한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 할머니 같은 마음은 정말 그 잔악하고 그 무서운 그러한 총칼 앞에서도 그 끔찍한 그 학대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의 후손인 정말 우리가 배울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거기서 꺾이지 않고 정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마음 저는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로는 생존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99살, 100살 그때쯤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물론 그 괴로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가서 손만 잡고 굉장히 그때도 아직은 식욕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좋아하시는 음식 사드리고 또 다행히 그분이 계셨던 그 통영의 요양보호소에 계시는 그 간호사들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할머니를 자식처럼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책을 쓰시면서 나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하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하면 눈 감고 죽을 수 있겠다. 다음 생엔 좋은 세상 만나서 예쁘게 정말 공부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쪽두리 쓰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착한 남편 만나서 오순도순 살면서 아이도 여럿 낳고 싶다. 남들 자식 있는 게 제일 부럽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책을 쓰신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였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정말 그 존엄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 예,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김복득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잊지 않을게요. 네, 오늘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책을 쓰신 김복득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